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월요일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은 반면에 코스닥 지수 좀 낙폭이 큰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종목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또 눈에 띄는 종목 카카오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박혜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시죠. 예, 박 기자, 지난주에 또 카카오랑 네이버가 증시를 또 뜨겁게 달궜는데 오늘도 좀 낙폭이 컸습니다. 지난주에 좀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금도 많이 넣은 상황에서 오늘 크게 좀 빠졌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개인 투자자들은 카카오를 1조 370억 원 가량이나 사들였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고스란히 받은 건데요. 오늘만 해도 주가가 4% 정도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시름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지난 한 주간 이 이슈가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빅테크 규제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주가 측면에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 일단 많이 빠졌다는 건 알겠는데 네. 신규 투자자분들이 많이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빠질까요? 네, 사실 전문가들의 평가 또한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한 번 시장이 출렁일 만한 이슈인지 예.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이슈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텐데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지난 7일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현재 하고 있는 금융 상품 비교나 추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지 않는다고 제동을 걸면서부터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이슈가 해소되면 주가가 다시 방향성을 찾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예.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단기에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예. 최근 중국 정부는 빅테크와 게임사 등에 대해 강한 규제를 펼치면서 이 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의 주가도 크게 빠졌었죠. 또 미 법원이 애플의 독점적인 사업 방식에 대해 제동을 걸자 애플 주가 또한 전거래일 3% 가까이 하락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대선까지 앞두고 있잖아요. 대선 국면에서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플랫폼 기업 때리기가 더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면서 이 규제에 따른 리스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걱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일단 단기 이슈냐, 장기적인 리스크냐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은 좀 엇갈립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과 미국까지 국내외 상황을 보면 뭐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증권업계의 평가가 지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지표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카카오가 이렇게 빠진 주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 또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직접적으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라며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현대차증권은 과도한 우려에 따른 과매도 이렇게 시각을 견지를 했고요. 삼성증권도 외부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나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만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뭐 리스크와는 별개로 지금 주가 낙폭은 좀 과도한 게 맞다 이런 시각입니다. 자, 그럼 목표 주가 변동 여부가 또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 뭐 목표 주가가 변동된 곳이 있습니까? 국내 주요 증권사 중에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17만 8천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 홍콩계 글로벌 투자은행인 CLSA가 규제 공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급락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또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19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보고서가 나온 시기가 주가가 13만 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50% 정도 높게 목표 주가를 설정한 겁니다. 예, 뭐 오늘장에서 12만 4,500원에 카카오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제시된 부분까지는 갭이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사실 뭐 어느 시점이 바닥일진 모르겠지만 다행히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의견들도 많다는 점은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게 또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그렇죠. 때보다 개인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규제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중하게 시장 흐름을 살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또 카카오가 이 같은 규제 강화 흐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내놓을지에 따라서도 주가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추가 규제가 논의가 되는 상황이지만 주가 낙폭은 과도하다. 이게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가 수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은 지난 금요일 순매수로 반전하는 듯 하더니 오늘 다시
다시 자금을 뺐습니다. 예. 수급상으로도 지금 당장 방향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앞서 양현주 기자 리포트에서도 봤듯 오늘 공정위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졌죠. 카카오도 범그룹 차원에서 이 소상공인 등 파트너사들과 상생 방안 찾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다음 달 이뤄질 국정감사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응책 마련에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이번 카드를 또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가 상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선 주가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시각이고요. 정부나 뭐 국내외 상황을 봤을 때 규제 리스크가 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만큼 좀 잘 따져보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소 무거운 얘기는 또 뒤로 하고요.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